네, 안녕하십니까. SK 지오센트릭 CTO 함형택입니다. 저는 오늘 기계적 재활용에 대해서 앞에서 수거 선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일들이나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까지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저희가 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는 재활용으로 나오는 플라스틱을 100% 리사이클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다 100% 리사이클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생산하는 양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리사이클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제품의 용도, 그 친환경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그 자체로 고기능성을 가지는 제품군들의 생산을 확대를 해서 비중을 높여가겠다입니다. 즉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을 이용을 해서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으로 재활용 수지도 제품을 만들지만 케미컬 리사이클링을 이용해서 기존의 버진 제품의 원료로 석유를 대체를 해서 사용해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바이오 기반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생분해성 수지를 만드는 경우, 즉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글로벌리 모든 회사 석유화학 회사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에 관련된 플라스틱 친환경에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타 회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부분입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에서 바로 사용이 되기 전에 나오는 PIR, 즉 오염도나 혼입이 적은, 그리고 PCR, 실제로 얘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 선별을 잘 거치더라도 기존의 버진 레진하고 100%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용도에 사용이 될 때는 버진 레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용도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버진 레진 같은 경우는 석유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플라스틱이 일정한 가공 방법을 거쳐서 특정 용도들로 사용이 되게 되는 됩니다. 근데 리사이클 레진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시 수거 선별 과정을 거치고 분쇄와 파쇄를 거치고 나오는 PCR 상태에서 버진 레진과 혼합을 해서 그 이후에 가공과 용도까지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단순히 보시기만 해도 여기에 더 많은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후단의 용도나 가공 방법에 맞춰서 레진만 잘 디자인을 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었다면 이것은 들어오는 PCR도 불균일하고, 그리고 특정 용도에 맞춰서 버진 레진을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섞어주느냐, 얼마나 섞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많은 액티비티들, 그리고 이 밸류체인 내에서 같이 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점이 오히려 버진 레진에 비해서 더 많이 요구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의 밸류체인입니다. 여기가 저희고요. 그리고 원래 전통적인 저희 고객사인 여기도 많이 와 계신 가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전에 발표를 많이 하셨던 브랜드 오너분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 다시 폐기물 업체를 거쳐서 수거 선별을 거치고 재활용을 가는 이 전체 밸류체인이 다 노력을 해야 이 MR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더라 하는 게 저희가 올해 예전부터도 진행을 했지만 특히 올해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 선별단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바로 직전에 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상도 단일이고 재질도 단일이면 그 이후를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하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별이 되지 않은, 색상도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한 경우에는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서 케미컬 리사이클링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거 선별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수거 선별이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로 수거 선별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앞에 판매, 공급, 구매, 사용부터 해서 얼마나
그 전 단계에서 얼마나 선별을 잘 해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혹은 사용하는 그 재질이 얼마나 다용도인, 그 단일 재질로 사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사용하는 데에 큰 드라이빙 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앞 단계와의 같이 연계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수거 선별된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레진으로 만드는 펠렛 형태로 만드는 단계이고요. 지금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요것은 신제이고요. 요거는 이제 PCR입니다. 두 개를 펠렛 대 펠렛으로 섞는 방법도 단순하고 이 제조 과정 중에서는 폴리머가 변형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의 우려도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불균일도로 인해서 후 가공에서 혹은 이송 과정에서 분리가 되면서 불량이 발생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멜트 블렌딩 방법을 이용을 하면 얘를 다시 한번 압출을 해서 얘랑 같이 섞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펠렛끼리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좀 더 밝은 회색을 띠게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압출기라는 걸 거치게 되고, 압출기에는 들어가 있는 기기 장비 구성이나 혹은 압출할 때 조건에 따라서 생산성이나 나오는 제품의 품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압출 조건이나 스크류 구성을 굉장히 시비하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제품이 중간에 디그레데이션이 많이 가서 실제로 제품의 사용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였고요. 또 제가 그 레진을 재생하는 단계에서는 디게싱을 통해서 오염에 의한 VOC들을 좀 제거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PCR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쓰레기 냄새를 갖고 있는 게 기본 특성이고요. 오염일 수도 있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데그레데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미케니컬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냄새 부분들이 용도에 제약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압출하는 과정 혹은 펠렛을 섞는 과정 혹은 이후에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VOC를 낮춰가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레진 제조사와 저희 고객사분들하고 같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전통적으로 원래 석유화학 레진을 디자인해서 용도별로 최적화한 제품을 만들었었고요. 더불어서 PCR의 포뮬레이션이나 혹은 용도별로 최적화된 필름이나 컴파운딩의 레시피를 저희가 포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요 PCR의 경우에는 특히 PCR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레시피를 짜야 된다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진들이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거쳐야 되고, 이 가공하시는 저희 고객사분들도 고유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 재활용이 되는데 활용이 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다시 저희가 레진 디자인이나 포뮬레이션에 반영을 하는, 즉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을 계속하면 품질이 계속 나빠질 텐데 그러면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질문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물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심플하게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제와 리사이클을 반반 섞는다고 하면 얘가 다시 리사이클 될 때는 얘가 다시 요 절반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신제가 또 반이 들어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될수록 계속 리사이클 횟수가 더 늘어난 애들이 있을 것이고 신제는 계속 똑같은 양이 들어올 겁니다. 결국 반복된 리사이클 횟수가 증가된 애들의 양은 일정 수준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즉 저희가
리사이클만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신재를 넣어주기 때문에 결국 일정 수준으로 물성이 나빠지는 것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리사이클링 방법이 이런 물성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리사이클이 몇 번 반복이 되더라도 물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처음에 디자인부터 좀 더 좋게 함으로써 떨어지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브랜드 오너와 소비자분들은 오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재활용 제품을 사용을 하고 기존의 분리수거를 잘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재활용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재활용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저희 앞으로는 사례 부분인데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 박스 요즘 캠핑 많이 가시는데요. 같이 작업을 했던 일들이고 폴딩, 언폴딩을 많이 거치는 거다 보니까 물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PCR과 더불어서 같이 포뮬레이션을 어떤 수지를 해줄 것이냐를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구 물성이 높은 경우에는 PCR이 어느 정도 물성 수준이 확보가 된 것을 저희가 사용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PCR이다 보니 물성이 흔들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료 관리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선별적으로 레진을 PCR 레진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은 다크 그레이 컬러로 적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사일리지, 요거는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마시멜로우처럼 많이 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건초를 발효시키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이고, 요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물성이 좋은 레진을 원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별도로 수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정적으로 피드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용처를 찾아볼까 하다가 물성 요구 수준은 높지만 식품 포장의 리스크가 없고, 그러면서 내용물 잘 보관하는데 좋은 그래서 찾은 게 저희 레진백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백에다가 적용을 했고요. 당연히 PCR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물들에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쇄 불량들이 소폭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사실 PCR을 활용을 한 MR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물성의 경우에는 신재를 얼마나 잘 섞어주냐에 따라서 맞춰줄 수도 있고요. 그런 물성 요구 수준은 저희가 최소한에 맞춰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맞춰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루브리컨트 사례는 작년에서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PCR 사례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에서만 사용하고 자동차 정비소에서만 다 회수가 되고 별도로 수거를 거쳐서 다시 재활용이 됩니다. 즉 완벽하게 클로즈 루프를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로 저희가 품질을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하나 더 나간 점은 여기 원래 사용하던 것이 알루미늄의 캡 안쪽에 실링이 있었고요. 바틀은 PE에다가 라벨은 또 코팅지를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전부 단일 재질화, 전부 PE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단일 재질화하고 그다음 용도를 동일하게 가져간 부분들이 클로즈 루프를 형성한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는 큰 사례였다. 다만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블랙이었습니다. 색상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로즈 루프의 사례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앞단에서의 안정적인 PCR 공급, 품질 안정성, 공급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유통업체와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용한 스트레치 랩을 다시 사용하는 그 단계에서 저희가 물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티레이어 구조를 가져갔고, 저희 가공업체 여기 이미 와 계신 가공업체 분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용도들에 대해서 지금 PCR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주로 PEPP만 말씀을 드려서 여기 그 외에도 저희가 페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에 대해서도 어떤
수거 선별단에서 먼저 포커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페트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수거 선별을 잘해서 플레이크가 된 것들이 지금은 아무리 수거 선별이 잘 돼도 대부분 단섬유나 시트와 같은 저부가로 가고 있는 부분을 장섬유와 바틀과 같은 고부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 소재 패키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1축으로 연신을 시키느냐 혹은 2축으로 연신을 시키느냐 해서 기존의 PE와는 물성이 확실히 개선이 돼서 페트나 나일론 수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MR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MR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CR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CR에서도 솔벤트 익스트랙션이라든지 열분해라든지 해중압이라든지 부분들을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한 장 더 있군요. 저기 다른 유화사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런 노력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해보니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거였고요. 사실 여기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잘한 거를 좀 더 많이 칭찬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밸류체인 내에서도 서로 노력을 하고 그 외에서도 많이 정부도 많이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오전 패널 토의에서 그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친환경 패키징을 사용하는데 5% 정도의 가격 상승은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밸류체인이 다 노력을 하는데 5%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실제로 가격이 더 비쌉니다. 쓰레기는 더 싸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활용하려면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서로 물성의 양보를 하듯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상승분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눠서 하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